요즘 진짜 주변에서 효소 주스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뭔가 덜 가공됐다, 살아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확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건강 트렌드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뭐 기사나 인터뷰, 심지어 시장 보고서까지 이걸 싹 다 훑어보면서 이 효소 주스가 대체 뭔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을지 아니면 그냥 유행인지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요. 효소 주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근데 자료 보니까 뭐 최소 서너 가지 이상, 생채소, 과일 이걸로 만든다던데 온도도 중요하고요. 42도 이하 저온에서 천천히 짠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효소죠. 열에 약하니까요. 그리고 뭐 각종 영양소들,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요. 이런 걸 최대한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뭐 설탕이나 보존제 이런 거 없이 아예 그냥 껍질이나 씨까지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덜 가공하고 더 생생하게. 이게 요즘 건강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주목받는 거고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효과가 정말 뭐 소화 개선, 피로 회복, 다이어트까지 엄청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가요? 네, 자료들 보면 몇 가지 효소들이 좀 자주 언급돼요. 예를 들어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라인. 이거는 단백질 분해랑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 브로멜라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위의 액티니딘은 소화 촉진, 무의 디아스타아제는 탄수화물 소화, 뭐 이런 식으로요. 또 그 토마토나 브로콜리에 많다는 항산화 효소 있잖아요. SOD나 APX 같은 거. SOD요. 네, SOD. 이게 우리 몸의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 손상시키는 물질을 제거해서 면역력에 좋다고들 하죠. 오, 흥미롭네요. 운동하고 나서 피곤할 때 마시면 좋다는 연구 결과도 본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거 대만 연구팀 실험 결과가 기사에 있었죠? 중장년 여성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과일, 채소, 효소를 마시는 그룹이 고강도 운동 후에 혈액 속의 젖산 수치가 좀 더 낮았다고 해요. 회복 속도도 빨랐고요. 오, 그럼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정작 본인들이 느끼는 운동 강도 있잖아요. 아, 힘들다 하는 거. 그거랑 실제 심박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객관적인 수치는 좋아졌는데 체감하는 건 좀 달랐다? 그렇죠. 젖산 제거 능력은 좋아진 것 같은데 덜 피곤하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럼 노화 방지 효과는요? 특히 그 SOD 효소 이야기 많이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SOD가 활성산소 제거하는 중요한 효소는 맞아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사우디 연구팀 보고서에서도 세포 수준에서는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노화 관련 질환 예방에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은 하죠. 잠재력이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나 세포 수준 연구라는 거죠. 효소 주스를 마시는 게 뭐 직접적으로 노화를 막는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에는 지금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는 좀 논리적으로 건너뛰는 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단위의 가능성이랑 실제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이어트 효과는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드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레시피도 엄청 많잖아요. 파인애플, 오이, 레몬 뭐 이런 조합도 있고 무랑 키위 조합도 있고. 네, 효소가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뭐 리파이제 같은 지방분해 효소도 언급되면서 다이어트랑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리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경고하는 게 효소 주스만으로 살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자료에서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주스만 마시면 안 되는군요. 네, 오히려 어떤 의학 전문가는 과일 주스에 농축된 과당이 간에 부담을 줘서 지방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헉, 지방간요? 네, 그래서 과일은 주스 형태보다는 그냥 통째로 먹는 게 낫고 단 음료 자체를 줄이는 게 간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결국은 균형 잡힌 식단이랑 운동, 이게 필수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주의할 점도 확실히 있어 보여요.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딱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위키 정보에도 나오던데
짤 때 식이섬유가 대부분 없어져요. 이게 통과일이랑 제일 다른 점이죠. 아, 식이섬유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만감도 덜하고 혈당도 더 빨리 오를 수 있고요. 둘째는 원재료 당분이 생각보다 엄청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당 섭취량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식사 대신 먹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냥 건강 음료 정도로 생각해야겠네요. 네,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소량만요. 그리고 셋째는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특정 효소, 예를 들어 파파야나 파인애플 브로멜라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오거나 드물지만 대상포질이나 통풍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요. 대상포진이나 통풍까지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마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요. 특히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이야,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근데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은데도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시장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주스 시장이 연평균 거의 9% 가까이 성장해서 2029년에는 125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콜드프레스 주스나 기능성 강조한 주스들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엄청 높아서 시장 성장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효능에 대한 기대감하고 건강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겠죠. 정리를 해보면 효소 주스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의 영양소, 그리고 살아있는 효소를 좀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일부 연구에서는 소화 촉진이나 특정 상황에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효소 주스가 만병통치약이라거나 다이어트의 지름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식품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식습관, 통곡물, 채소, 좋은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다양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효소 주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흔히 자연 그대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추출하고 농축하는 가공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이런 주스랑 그냥 우리가 통째로 먹는 자연식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또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지, 어쩌면 다음번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